변형에 대해서 원인하고 대책을 쓰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내님이 원인과 대책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수 방법을 쓰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소성 변형의 원인은 거기에 보면요, 대정 2번에 개요가 있고요. 이건 소성 변형의 정의를 써주면 되고, 두 번째는 소성 변형의 발생 원인이 쓰라 그랬습니다. 그럼 발생 원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발생 원인은 거기에 보면 지교포라고 돼 있죠. 지교포. 요거 다음에 뭐냐면 혼합물의 품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공. 요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성 변형에서 여기에 보면 얘가 방지 대책서라 했거든요. 이 방지 대책에서 생원보다 완투마를 일관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게 수없이 얘기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65쪽에 소성 변형의 발생 방지 대책, 그래가지고 혼합물을 뭘 써야 되느냐, 혼합물을 뭘 써야 되느냐 이게 있어요. 예, 혼합물을 뭘 써야 되느냐 두 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골재의 입도를 뭘 쓰느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골재의 입도를 뭘 쓰느냐. 예,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설계 아스팔트량을 얼마나 집어넣느냐. 예, 설계 아스팔트량.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얼마만큼 집어넣을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남바 200번째 통과량의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 아스팔트에 대한 남바 200번째 통과량을 몇 프로로 해야 되냐는 겁니다.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거기 뭐? 예? 0.8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0.8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고, 근데 다섯 번째는 마샬 안정도 값인가요? 예, 마샬 안정도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마샬 안정도 값을 얼마로 한다고 돼 있어요? 예? 한번 불러보실래요? 마샬 안정도 값을 얼마로 한다고 돼 있어요? 75회 다짐으로 했을 때, 네, 75회 다짐으로 했을 때 몇 킬로? 750킬로입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소성 변형이 났을 때 이 얘기를 안 하고 생원보다 완투로 가면 점수를 많이 잃으니까 반드시 이걸 내가 제대로 여러 내가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쓴 사람, 방지 대책을 요거하고 이제 그 스크리닝스, 해수 더스트 혼합량 이런 게 있습니다. 해수 더스트. 요거에 대한 혼합량을 얼마로 하느냐. 얼마로 한다고 돼 있어요? 네? 해수 더스트 혼합량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남바 200번째 통과량 중 30% 이내. 남바 200번째 통과량 중 몇 프로 이내? 30% 이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꼭 해주세요. 내년 봄에 가면 1교시 용어에 나올 확률은 상당히 높은 문제니까 꼭 해두셔야 돼요. 요건요. 그 다음에 스크리닝스의 사용량은 전체 골재의 20%, 잔골재의 50% 정도. 예. 이번 번째는 스크리닝스. 요거의 사용량은 첫째, 잔골재인 경우 얼마라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골재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예, 잔골재로 했을 때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뭐 책을 보시라고요. 잔골재의 50% 정도라고 되어 있죠. 잔골재의 50% 정도고, 굵은 골재는 몇 프로가 되어 있어요? 전체 골재량으로 따지면 몇 프로? 20%. 전체 골재량으로서는 약 20%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뭐냐면은, 아스팔트의 선정, 침입도를 어떤 말이냐. 남부지방에서는 침입도를 60에서 70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스팔트의 침입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스팔트의 침입도는 얼마로 쓴다고요? 60에서 70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근데 설계 아스팔트량은 뭐라고 돼 있냐? 마살 시험 결과 공통 범위의 중앙값과 하한값의 중간. 예, 요거는
중앙값과 하한값에 중앙치를 쓴다. 중앙치. 그 다음에 맞나요? 설계 아스팔트를? 예, 골재 2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바 200번째 통과량은 약간 적게 하고 또한 남바 8째 통과량은 45%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남바 8째 통과량 얼마나 한다고요? 남바 8체 통과량을 얼마나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책에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남바 8체 통과량은 45%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이거 45% 이하라는 얘기야. 이건 필기를 잘 하셔가지고 잘 외워두세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필기를 자세하게 하느냐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외우질 않는 겁니다. 생원보다 완투마로 가면 안 돼요. 네, 채점 매기는 사람은 이걸로 기준을 하거든, 이 방지 대책을. 네? 그걸 알고 계시라고. 그냥 무조건 생원보다 완투마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토가리 점수가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사용하는 혼합물은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나 또는 갭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써라 이렇게입니다. 예, 이거는 첫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갭 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밀입도 썼을 때는 최대 입경을 19mm 또는 13mm, 13mm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요 최대 입경은 뭘로 쓰든 간에 최대 입경은 13mm 이하 쇠석이 좋은 거예요. 이하의 쇠석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요 소성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 13mm 골재가 최고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골재 입도는 이렇게 쓰면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는 0.8 쓰는 거고 요거는 75의 다짐으로 750kg 기준으로 우리가 품질 관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게 8가지인데요. 이 방지 대책 8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외워놓으시라고요. 혼합물을 뭘 쓰느냐, 골재 입도를 뭘 쓰느냐, 그 다음에 설계 아스팔트량을 얼마나 하냐. 우리가 보통 아스팔트량은 전체 무게의 약 5 내지 6%를 씁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아스팔트량이라는 게 뭐냐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1류배의 무게가 2,300kg예요. 이거의 약 5% 정도, 예, 355, 약 115kg 정도로다가 조청 같은 아스팔트를 들어보가지고 이렇게 자갈하고 섞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스팔트량이 만약에 20%다. 그러면 소성변이 많이 생겨요? 적게 생겨요? 응? 예? 아스팔트 양이 많다 이 얘기는요. 응? 여러분들 시골에서 아스팔트가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시골에서 그 검정콩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청을 떡으로 막 뭉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아,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래? 강정이라 그러지. 그 겨울에 그거 어릴 때 그냥 씹어먹는 맛이 끝내주잖아. 아주 고소한 게. 조청으로 다 막 쳐발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조청이 여기서 얘기하는 아스팔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쇠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루벨로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아스팔트량이 5 내지 6%다. 쉽게 얘기해서 5%다. 이 얘기는 이 전체 일루배의 무게가 자갈 무게가 1700kg고 뭐 예를 들어서 모래 무게가 300kg고, 그리고 2000kg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나머지 300kg가 뭐냐? 300kg가 요 115. 요거하고 나머지 기타, 스크리닝스 뭐 얇은 것들 집어넣는 거라고요.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만들 때의 그 양이. 그래서 요 아스팔트량이란 말이 있어요, 요거. 이 아스팔트량이라고 하는 건 조청을 얼마나 들어보냐. 새까만. 여러분들 아스팔트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잖아요? 예? 석유 아스팔트는 새까맣잖아요. 여기 나가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많으면은 물렁물렁 물크덕물크덕 하니까 바퀴자국 폐임 현상이 큰 겁니다. 소성 변형을 우리가 바퀴자국 폐임 현상이라고 해요. 바퀴자국 폐임 현상. 이 말이 정의란에 나와야 돼. 이걸 갖다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퀴 자국 폐임 현상을 영어로 rotting이라 해요, rotting. 근데 요게 1교시 용어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영어로다 rotting 이렇게 난 적이 있었어요. 소성 변형에만 안 하고 1교시 용어에 rotting 이렇게 난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예.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도 들어서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지만 실제로 저한테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이 rotting이란 말이 소성 변형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이게 소성 변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플라스틱 데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데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포메이션. 이게 데포메이션이란 말이 요게 폼인데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뒷꼬였다. 그래서 이건 변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성이란 말이에요. 한 번 변형된 게 원인치가 되지 않는 걸 소성이라 그래. 한 번 변형된 게 원인치가 되는 걸 탄성이라는 겁니다. 소성 변형이 많이 생기면 좋지 않는 것도. 그치? 예. 그래서 여름철 고온일 때 절대로 이걸 시공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얘기가 물어본 게 보수 방법수라 그랬어요. 네. 보수 방법이라는 거는 패칭, 표면 처리, 오버레이 더 씌우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절삭 오버레이 약자로 외운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전공법, 배표 오버 제절 리페이브 리사이클링해서 쓰는 거. 예, 그래서 여기는 리페이브하고 리믹스가 있잖아요. 그죠? 예, 리믹스 이렇게 있다고. 제절리 충절전, 충전공법이 있고요. 전면 재포장이 있고.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물어본 경우에는 이거를 종류만 보여주고요. 설명을 안 하셔도 점수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면은 여기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다른 문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요령입니다.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 시간 봐서 없으면. 이 보수공법, 공법의 종류를 나열할 때는요, 설명할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설명 세게 하려다가 이제 황정하는 거야. 왜? 마지막 문제를 못 쓴다 이거지. 그래서, 소성 변형에 대한 문제가 나면 1교시에 나오건 2교시에 나오건 간에 이렇게 정도 써줬다. 그러면 최소한도 80점 줘요. 네? 그러니까 책에 어떻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요번에 반드시 외워주세요. 내년 봄에 1교시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문제는 틀림없이 난다. 이걸 믿으세요. 이 소성 변형은. 네? 네, 믿고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스콘 포장에서 소성 변형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스콘 포장의 파손 형태 중에서 파손 원인 중에서 99%가 소성 변형입니다. 그렇죠? 이건 시험 문제가 나고 안 나고를 떠나가지고요.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이 소성 변형은. 그래서 내가 필기한 정도만 써줬다 만약에 그러면 최소한도 75점에서 80점을 주니까 소성 변형 공부할 때 이거 달달달 이어서 그냥 끝장낸다 이런 기분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론을 뭐 쓰는 게 좋으냐? 예를 들어서 결론에는 제일 좋은 게 대제목 5번에 66쪽 대제목 5번에 포장의 파손 형태를 나열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디 좀 하려면요. 포장의 파손 형태를 이건 왜 외워야 되느냐? 이건 시험 문제가 뻔히 나거든요. 파손 형태는 소성 변형.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파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벨링. 그 다음에 폴리싱. 또 뭐가 있어요? 스케일링. 분리 현상. 이것도 우리가 마드 펌핑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예, 마드 펌핑 현상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예? 노화 현상. 그래가지고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하죠. 또 뭐가 있죠? 맵 크래킹. 맵 크래킹. 이래서 거북등 균열. 맵 크랙. 예. 이것도 우리 거북등 균열을. 또 뭐가 있어요? 동상도 있고요.
요런 거를 우리가 포장의 파손 형태다. 이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가 파손 형태별 보수 방법 쓰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소성 변형, 파톨, 라벨링 이거별로 쓰라면 이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겁니다. 폐표, 그 다음에 오버, 요거 재전리, 충절전 아무거나 막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놓고 여기서 한 3가지 쓰고 요거 쓰고 여기서 아무거나 3가지 갖다 쓰고 요거 써놓고 여기서 아무거나 내 꼴리는 데는 3가지 갖다 쓰고 그런 게 답이에요. 아스콘 표정의 파손 형태별 보수 방법 쓰라 했을 때는 파손 형태를 먼저 늘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보수 방법 1, 2, 3, 4 이거에 대한 보수 방법 1, 2, 3,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알고 있고 이 종류도 알고 있으면서 시험장에서 그렇게 못 쓰고 더 잘 쓰려고 하는 놈은 병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이게 시험에 났다고 포장의 파손 형태별 보수 방법 수시 이렇게 났다고. 그러면 이걸 늘어놓고 몇 가지냐? 이게 19가지예요. 9가지는 그럼 이렇게 쓰라는 거야. 소성 변형의 보수 방법 이렇게 쓰라는 거야. 답을 쓸 때. 그래놓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여기에서 1, 2, 3, 4.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톨이라고 또 거기다 1, 2, 3, 4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틀만 맞출 줄 알면 되는 겁니다.